전기야 놀자 7강입니다. 오늘은 공부를 이렇게 해 보니까 그 전기 기능사를 빠르게 쉽게 한 번에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잘 듣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 기능사 필기는 국가기술 자격증, 대부분의 국가기술 자격증들이 문제은행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은행식이라는 것은 이미 문제를 다 만들어 두고 그 만들어 둔 것을 다시 이제 이렇게 그, 그 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의 그 지문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나오는 거죠. 문제은행식의 그 문제은행식이 쉬운 이유가 지문이나 답이나 이런 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 개가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시험 문제를 뽑아서 이제 그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 문제들은 이미 뭐예요?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예, 문제 은행식. 우리가 그 문제 은행식의 대표적인 것이 그 운전면허 필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뭐냐면 이미 문제는 만들어졌고 그 내용은 변할 수가 없어요. 답이든지 그 보기 내용이라든지 질문 내용들이 똑같기 때문에 에, 이 문제 은행식이 좋은 점이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합격하는 방법은 이게 문제 은행식이라는 걸 이제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어려운 것이 없어요. 필기가 전기기능사 필기는 문제 은행식이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운전면허를 딸 때도 이제 요령이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학원에서. 그래서 아무리 운전을 잘했던 사람도 뭐 시험일 뭐 코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S자나 T자나 뭐 이런 코스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운전을 뭐 실생활에서는 잘하는데 운전면허 코스 시험에서는 떨어진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이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요령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요령. 이제 어떤 코스가 있을 때 어렵게 할 때 운전대를 어떤 방향을 보고 잡아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럴 때는 어떻게 바퀴를 어느 방향으로 돌려라. 뭐 이런 식으로 요령을 가르쳐줘요. 근데 그게 처음 배우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요령을 왜 이렇게 해야 될지, 왜 이렇게 하라는 건지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 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요령을 알고 있어요. 경험을 통한 요령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령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구나.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요령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틀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 처음 했을 때는 그게 왜 그럴까라고 의문이 생기고 또 이해하기도 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요령 요령이 만약에 있다면 그 요령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기능사 필기는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에, 어떤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부 요령을 그거에 따라 해야 되고, 그리고 요령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요령을 만약에 어디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요령을 배울 수 있다면 배우는 것도 좋겠죠. 그 요령,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어떤 요령 같은 거를, 뭐, 요령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시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가 있는데, 암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어떤 문제가 이렇게 보여졌을 때, 뭐, 여러 가지 규격이 있고, 길이가 있고, 뭐, 단위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그것을 외우는데 어떤 뭐, 이렇게 뭐, 외우기 쉽게 어떻게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뭐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뭐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 봤을 때는 헷갈리거나 다른 문제 혼동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없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요령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도 같은 거라도 요령을 이렇게 적고 그런 문제를 암기한 사람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무조건 그냥 한 사람은 막상 시험을 딱 봤을 때 제한된 시간 내에서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 요령이 알고 있으면은 조금 더 맞출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이 안 들여도 이제 정답을 고를 가망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기 이론이나 전기 기기, 전기 설비를 보면은 이제 수학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계산하는 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계산하는 식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물론 이제 전기 기능사가 이론은 이제 많이 알면 좋죠. 깊게 파고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필기를 합격하려면은 어, 한 분야 하나만 뭐 공식 하나만 열심히 파갖고 그 내용을 다 깨친다고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식이 20개도 넘고 30개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을 이제 에, 알려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맞출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령. 그래서 아까 또 문제은행식이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문제은행식이라도 그것을 어떤 식이 나왔을 때 그 암기 있잖아요. 암기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형식으로 그 암기하면은 그래도 더 낫냐 하면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식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이 나왔을 때 그, 그 식에 사용되는 그걸 예를 들어서 어떤 보기가 있고 정답이 있어요. 식에서. 그러면 그 보기에 나온 그 문제하고 그 식만 그 답만 이렇게 외워갖고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그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막상 이제 그걸 외운다고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상 이제 문제들이 이제 딱 나왔을 때는 물론 그게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 똑같은 문항에 똑같은 거지만 그게 한두 개가 그런 식이 나온 게 아니잖아. 수백 개가 될 수도 있고 수천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이미 나왔던 그 공식이고 예문과 답이지만 하도 그 이론에 따라 여러 가지 뭐 법칙이나 뭐 이런 게 많으니까 그게 쉽게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암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거를 풀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풀이 과정을 보고 이렇게 푸는구나라는 그 정도의 그거는 알고 있어야죠. 이렇게 푼다. 그리고 거기에 뭐 수학의 논리들 있잖아요. 뭐 단어라든지 뭐 그 기호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요렇게 전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기호나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풀이 과정들은 대강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그 어떤 문제 답과 그 수식을 암기해서 가서 시험을 보는 거하고 전혀 그냥 무조건 답하고 저 보기만 외우고 가서 시험 보는 거하고는
어느 사람이 더 많이 헷갈리겠어? 문제 답하고 그 문제만 갖고 간 사람은 뭔가 이제 그와 비슷한 유형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걸 다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식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수학 그 단어나 문자나 그 풀이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본 사람은 그 자기가 그 시간을 좀 더 들였잖아요. 요런 문제에서 요렇게 풀었는데 요런 수식이 사용됐고 요렇게 했구나라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기억한 사람하고 그냥 답하고 문제만 기억한 사람하고는 그 정답을 고르는 그 속도나 그 다음에 그 헷갈리지 않는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뭐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겠는가 보면 이제 우리가 이 필기의 그 수학의 수학 그 논리 보면 이렇게 전기 공식 있잖아요. 공식 구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V는 IR 하잖아요. V는 이제 오음의 법칙 할 때 그러면 뭐 IR을 하면 단순하게 그냥 I하고 R 저항과 전류만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이제 그걸 막 변형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I의 R은 또 다른 형식으로 이제 변형시키고 I를 또 다른 형식으로 변형시키고 이렇게 변형시킬 변형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R에 무슨 다른 그 변형시킨 공식을 갖다가 붙이든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럴 때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번분수라는 개념이거든. 번분수. 그러면 번분수가 뭐냐? 어떻게 V는 IR을 할 때 IR 할 때 R에다가 그 R이 예를 들어서 무슨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분수로 나올 수가 있어요. R이. 그러면 V도 그럴 수도 있어. V도 내용이 그럴 수도 있어.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수 나누기 분수를 하는 대입하다가 보면은 분수에 분수를 나누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분의 1 나누기 4분의 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헷갈리고 수 있잖아요. 2분의 1 나누기 4분의 2 하면은 계산기 있으면야 계산기로 이렇게 탁탁탁탁 해버리면 되겠지만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빨리 답을 고르려면 2분의 1 나누기 4분의 1, 분수를 분수로 나눠. 이렇게 어떻게, 그럴 때 번분수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번분수는 뭐냐면, 그걸 차례대로 나누게 하는 분수로 차례대로 이렇게 일렬로, 이, 세로로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먼저 써요. 그 밑에다가 4분의 2를 있잖아요. 세로로 이렇게 가로로 쓰는 게 아니고 세로로 이렇게 쭉 막대기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세로로 그렇게 2분의 1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4분의 1을 그 2분의 1 밑에 이렇게 세로로 세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과 4분의 1 하면 에, 2, 그 2하고 2하고 2 그러니까 안쪽 부분과 바깥쪽 2하고 그러니까 2분의 1과 4분의 2 하면 2분의 2는 안쪽이죠. 그 다음에 4하고 1은 바깥쪽이라 이렇게 바깥쪽이 돼요. 이렇게 세로로 세웠으니까 2분의 1과 4분의 1 나누기 했을 때 그 세로를 이렇게 세우면 2분의 2와 2는 안쪽에 있고 4와 1은 바깥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것은 분자로 가고 그러니까 바깥쪽에 1하고 4는 곱하고 그 곱한 수는 분자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던 2 곱하기 2 있잖아요. 2 두 개. 2 곱하기 요거는 분모로 가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는 분모로 바깥에 있는 거는 분자로.
그러면 하나의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2분의 1 나누기 4분의 2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안쪽에 있는 거는 그 2죠. 그럼 2 곱하기 2는 4네. 4하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4는 4잖아요. 4. 그럼 간단하네. 4분의 4가 되네. 그럼 그 1밖에 안 되나? 1밖에 안 돼. 근데 얘는 번분수 있잖아요. 번분수. 그러니까 분수를 분수로 나눠버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세로로 세웠을 때 가까이 있는 안쪽에 있는 것은 안쪽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모로 가고 바깥쪽에 있는 것을 곱해서 분자로 간다. 요거예요, 요게.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은 왜 필요가 있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치환된다 그러잖아요. 그 어떤 그 공식을 사용했을 때 그 공식에다가 이제 다른 공식과 이렇게 연결돼 버렸을 때는 분수로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오미 법칙에서 V는 IR일 때 R은 I분의 V잖아요. I분의 V. I 나누기 V를 I로 나누잖아요. 저항을 나올 때. R은 I분의 V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I를 또 다른 형식으로 갖다 놓으면은 V가 있는 I를 V로 나지만 I를 또 다른 공식과 이렇게 가져왔을 때 I가 분수가 대치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뭐가 돼버는 거예요. 분수를 분수로 나누는 경우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아까처럼 있잖아요. 번분수라고 해서 개념으로서 이거 계산한다. 근데 이걸 그렇게 막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이제 어떤 풀이 과정 전체적으로 풀이 과정 뭐 다 외울 필요 없지만 이렇게 풀이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그 전번에도 말했잖아. 루트는 얘기했고 루트 개념은 얘기했지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코사인과 사인 관계인데 이 사인 값 있잖아요. 사인 값. 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뭐 이런 게 이제 전기 공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어렵게 막 이렇게 뭐 공식을 막 깊게 들어가 필기를 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령을 아까 말했잖아요. 요령이니까 일단 이제 코사인 사인일 때 사인 30, 사인 45, 사인 60 이 값 있잖아요. 그리고 코사인 30, 코사인 45, 코사인 60 뭐 몇 가지 안 돼요. 그러면 대강 있잖아요. 사인 30은 2분의 1, 사인 45는 2분의 루트 2,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그리고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 45는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코사인 60은 2분의 1.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왜 이거를 이제 개념을 저 값을 알아두라냐면 그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 코사인 그 식에 보면 이제 코사인 뭐 30 곱하기 할 때 이제 뭐 곱해줄 때 곱하기 코사인 30이 값을 알아야 그 식을 이해해서 저 식에 이런 식이 전개되면 코사인 30은 뭐를 곱해야 된다? 2분의 1을 곱한 게 코사인 30이 값이니까 2분의 1 그 식에다가 그냥 코사인 30 표시됐다고 이거 코사인 30은 뭐를 이제 곱해 준 건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30은 2분의 1 곱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해하고 어떤 문제를 있잖아요. 외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 이렇게 그 물론 그 지문과 그 답은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문제은행이기 때문에 그게 똑같이 나올 거예요. 정답도 그걸 것이고 그 문제 뭐 예를 든 뭐 내용도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기억을 좀 더 오래 기억하고 빨리 그 정답을 찾아내고 하려면 뭐냐? 그 풀이 과정을 좀 더 이해하고 같이 외우는 그게 더 요령 있게 그 정답을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나는 이거 도저히 뭐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그 식이다. 그럼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60과목 중에 60점이기 때문에 뭐 100점 맞으라는 거 100점 맞은 사람이나 60점 맞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뭐 100점 맞은 사람은 우대해 주는 거 없어요. 그 60점 맞은 사람이 불합격도 아니고 100점 맞은 사람만 합격이고 60점 맞은 사람은 불합격이 그건 아니잖아요.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학교 성적으로 보면 60점하고 100점 엄청난 차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 수하고 뭐 뭐, 아주 못한 거죠, 60점은. 근데 이제 어쨌든 60점 이상 무조건 절대 평가잖아요. 60점 이상 합격이란 말이에요, 합격. 그렇기 때문에 다 맞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 나 이건 도저히 이런 식은 내가, 뭐, 이해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다. 그럼 과감히 그냥 포기해도 돼요. 그런 식은 포기해도 되고, 단지 그런 식이라도, 어, 뭐냐, 그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다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답은, 이거였다. 그 정도는 기억해두면 낫죠.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만약에 그 시험 문제가 그런 똑같은 문제가 출제될 때 답을 알고 있으면, 그거 맞출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까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전선의 문제 중에서 이제 그 전선이 이제 DV잖아요. DV 전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5개형 정선은 오라고 영어 OW 뭐 이렇게 되잖아요. 5개형 5가 붙은 게 5개형이라고 영어 5 있잖아요. 그게 5개형 전선을 말하는 건데 이 DV는 이거 드롭 와이어 있잖아요. 드롭 와이어 비니. 그러니까 그 드롭이 이 떨어지다. 뭐 이거에서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는 뭐 낮은 데서 위로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봇대가 높이 있고 이 가정의 전기 이렇게 내려오는 선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죠. 가정의 선이 전봇대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떨어져. 그래서 이게 드롭 드롭인데 그 DV가 이거 인임용이라는 그런 거 그러니까 전봇대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 내려온다. 근데 왜 이게 이 전선이 다른 전선보다 이제 5개형이잖아요. 이것도 5개형 맞잖아요. DV도. 왜냐면 5개 그 전봇대에서 저 수용가 쪽으로 곧바로 내려오니까 이것도 5개형 맞아요. 5개형인데 일반 5개형하고 다른 게 이 DV는 이 선 자체가 그 뭐랄까 이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진 거죠. 완전히 그냥 변형이 안 되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단단해서 그리고 다른 전선은 막 이렇게 늘어지거나 막 뭐 전선을 보면 막 늘어지고 막 이러고 막 철렁철렁 바람이 불면 막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통신선들 보면 늘어져서 막 바람에 날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그 DV선은 이 딱 보면 딱 고정되고 이렇게 변형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DV선은 저 녹색하고 흑색인가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내려온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저기 DV 전선은 그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DV 전선을 개인 집에서 뭐 쓸 일은 별로 없잖아요. 이임용 그러니까 전봇대에서 그 수용가로 내려오는 그 부분은 한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선은 한전 관리지 개인이 뭐 그거를 설치하고 무슨 관리하는 그 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량기에 직접 들어오는 그 선이죠. 인입선이 DV 선이. 그러니까 이 DV 선 개념은 요거하고 이제 헷갈리지 말고 5개형이지만은 이건 특별한 선이다. DV 선은. DV 선은 뭐 개인이 뭐 쓸 일은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그리고 이거 음 그 접속법에서 뭐 이렇게 쥐꼬리 접속이나 뭐 트위스트 접속 뭐 이런 접속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도 이제 알아둬야 되겠죠. 근데 뭐 그 어려운 건 없잖아요. 직거래는 이런 것에 틀리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뭐 접속이 뭐 이거 직거래 접속이냐 뭐 트위스트 접속이냐 하지만 뭐 이런 거는 틀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까처럼 그 공부 방법에 있어서의 그 수식들이라는 공식해서 이게 수학적 개념을 그 적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문제들 있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수식을 스스로 다 풀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지만 그러나 그 전기기능사 필기에서 나오는 공식이나 이런 거는 아주 많은 거 아주 많거든요. 공식들도 많고 그 내용들도 방대하고 그거를 뭐 깊이 하나 뭐 하면 다 좋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필기를 합격을 하는 게 우선이지.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필기를 합격해야 그 어쨌든 딸 수가 있으니까 그 요령 있잖아요. 요령이 필요해요. 운전면허 따라가도 요령이 있어야 따는 것처럼. 근데 요령 있는 사람이 뭐 요령이 거 틀린 게 아니에요. 요령은 경험에서 나왔고 그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경험에서 나온 게 요령이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령을 알지만 뭔지 모르지만 그 요령을 일단 하라면 요령을 알고 있으면 요령대로 하고 그 요령을 이제 나중에 더 깊이 이제 공부할 수는 있는 거예요. 더 그걸 하다 보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자기가 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요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필기를 합격하는 게 우선이라면 요령적인 부분도 이제 함께 생각해보고 아까 말 계속 반복하지만 이 형식이 문제은행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나 더 그 문제를 많이 암기하느냐, 얼마나 많이 문제를 암기하고 시험장에 가서 저 시험을 치느냐의 그 싸움이에요. 싸움이 아니죠. 절대평가기 때문에 싸움하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암기하고 들어갔느냐, 그리고 그 헷갈리지 않게 그 문제대로 본 문제대로 정답을 찾느냐, 그거기 때문에 특별한 있잖아요. 뭐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 기억하는 방법에서 제가 보니까 수식은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못 하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그 수학의 그 기호라든지 그 계산 방식은 대강이라도 있잖아. 이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그 정도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그거 한 다음에 그 문제를 암기해야 그 기억에 남고 다른 문제와 헷갈리지 않고 그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거 뭐 사인 뭐 값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거는 아 사인 30은 뭐죠? 이렇게 하면 2분의 1 사인 30 이거는 그냥 뭐 어떤 능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인 30은 2분의 1이다. 뭐 이거 사인 30 값은 2분의 1이다. 뭐 이거예요. 이거 그냥 외우는 거죠, 뭐. 뭔 그거를 막 저 뭐 사인 공부를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코사인, 사인, 탄젠트 수학 공부를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필기를 위해서 이제 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수학은 막 수학자 될 거 아니잖아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번분수 개념 있잖아요. 분수 나누기 분수할 때 그 계산법 있잖아요.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그거는 알고 있어야 이제 될 것 같아요. 뭐 몰랐다고 해서 정답만 외워도 뭐 되겠지만은 정답만 외워갖고는 어떤 수식 문제는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 수식을 어느 정도 푸는 게 이렇게 푸는구나. 자기가 스스로 절체적으로 다 풀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푸는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개념 있잖아요. 그 개념만 알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와 정답을 외우면 되죠. 그러면은 좀 딴 사람보다 쉽게 그
합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특별히 뭐 고난도 있잖아요. 고난도의 그 무슨 기술사도 아니고 무슨 뭐 무슨 완전히 뭐 처음부터 전기 전문가 그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누구나 이제 전기 기술자가 되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 공부할 수 있는 그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초급, 중급, 고급으로 보면 초급이잖아요. 기술자라도. 그러니까 초급 기술자에게 요구하는 그거지 무슨 기술사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뭐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뭐 그렇다고 그 문제들 있잖아요. 똑같은 거야. 따지고 보면 뭐 기술사나 뭐 기사나 뭐 그 내용 그렇지만 그래서 기능사의 그 필기는 그래도 그 구분이 돼 있을 만큼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어 그에 맞게 그 문제들이 그 생성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기사나 뭐 이렇게 뭐 그 정도 수준으로 갔을 때 좀 더 깊이 공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음,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그 용어들이 나오지만은 그 용어는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되고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음, 어쨌든 그 공부를 할 때 뭐, 뭐 여러 번 끌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 번 끌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막 뭐 어렵고 막 뭐 그런 무슨 내용이 아니에요. 수식이 막 나온다고 있잖아요. 막 무슨 뭐 수학자처럼 그렇게 무슨 공부해야 될 그런 분야도 아니고 그렇게 시험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풀다 보면 그래요. 뭐냐면 이 전기 공식이나 그 전기 수식 문제는 이미 뭐 다른 거 없어요. 그 곱하거나 나누는 거죠. 그 뭐 보기에 무슨 뭐 전압 표시, 뭐 줄로 표시, 뭐 여러 가지 무슨 단어 있잖아요. 뭐 쿨롱 표시, 무슨 여러 가지 뭐 표시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있고 뭐 저항 표시, 뭐 여러 가지 뭐 단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문제 제시한 수식 있잖아. 수식을 단지 그냥 곱하거나 했잖아요. 나눠주거나 음, 뭐 그거예요. 곱하거나 나눠주거나 하면 정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어떤 무슨 단위나 뭐 이런 거보다 왜냐면 그 주어진 그 수식의 그 내용들을 보면 전기는 뭐 그냥 뭐 고차원적인 그런 게 없어요. 보면은 그냥 그 주어진 식에 그냥 맞게 곱하거나 나누면은 풀리는 문제가 정답이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요령이라면 요령일까 하지만 그 전기 이렇게 그 수식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뭐 그 계산법은 간단한 거죠. 따지고 보면 너무 간단한 거죠. 아무런 것도 모른다라도 그냥 대부분 보면은 주어진 지문에 그냥 그 숫자들이라든지 그 뭐를 이제 나눠보거나 곱했을 때 곱해보면 정답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자기가 모르거나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음, 이건 제쳐버리겠다. 이건 못하겠다. 이거는 이런 계산은 내가 어려워서는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이건 포기하겠다.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그냥 아예 포기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그 숫자들 있잖아요. 그 뒤에 단위 필요 없어요. 주어진 숫자들 있으면 그 주어진 숫자를 그냥
주어진 숫자 나온 거를 다 그냥 뭐 세 개가 났으면 세 개를 다 곱해보거나 아니면 뭐 세 개를 서로가 나눠보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이미 뭔 공식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는 이거 이랬을 때는 한번 그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딱 맞아떨어져서 나오는 숫자가 있다. 그럼 그게 정답일 확률이 높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뭐 찍어 뭐 연필 돌려갖고 뭐 번호 찍으나 그런 확률보다 오히려 아까 그 확률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 수식에서는. 수식에는 뭐 이미 정답을 이제 제시된 게 바로 그 숫자들이에요. 그 숫자들을 단지 그냥 보면은 곱하거나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그 숫자가 주어갖고 뭐 전압은 얼마인가, 저항은 얼마인가, 뭐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그럴 때는 나온 숫자만 가지고 나온 두 개의 숫자가 있으면 두 개의 숫자를 나눠보든지 아니면 곱해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을 고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정답을 맞힐 확률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필기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저 뭐냐 이게 그렇게 기능사가 뭐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이 이론을 알고 현장이나 뭐 실무 뭐 개인 자기 주택의 어떤 전기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이론을 배우는 건 좋아요. 근데 좋은데 그 이론이 뭐 그냥 막 어렵거나 막 그냥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100점 맞으나 했잖아요. 60점 맞으나 그냥 합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저기 그뭐 100점 맞으면 뭐 더 다르게 뭐 됐다 이러면요. 당연히 뭐 엄청 이제 뭐 심도 있게 그 내용을 이해해서 완전히 저 기술사만큼 그냥 이해해버리고 시험 봐도 상관없죠.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으면. 근데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라면 이제 그 한계 지식의 한계는 그냥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인 거예요. 그럼 합격이면 60점 이상 맞는 합격 그 정도 지식이면은 어디 가서 있잖아요. 그 전기에 대해서 뭐 꿀릴 게 없어요. 뭐 오미 법칙도 모르는 그 현장 근무자들보다는 낫잖아요. 그래도 오미 법칙이 뭡니까 하면은 뭐 클롱이 뭐예요? 뭐 단위 뭐 전기에 대해서 무슨 여러 저 플라이밍 뭐 오른손 법칙 뭐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그 저기 전기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렇게 근데 그 법칙들 중에 우리가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거 왜 봐야 되냐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기를 다룰 때 그 활용해서 그 계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잖아요. 60점만 맞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뭐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다면 더 높은 단계도 있잖아요. 그때는 또 그거에 맞게 또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누구나 쉽게 필기를 합격하는 방법 요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말했으니까 그 기능사 필기는 이런 걸로 되는구나. 공부해 본 사람이 이렇게 느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틀림없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제 뭐 필기를 뭐 두세 번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아까 가르쳐 준 요령만 이해한다면 뭐 필기를 두세 번 볼 일이 없죠. 왜 두세 번 봐야 돼요? 기본적인 그 무슨 뭐도 아니고 무슨 뭐 새로운 무슨 뭐 논술용도 아니고 문제은행식에다가 기존의 그 기출 있던 문제들이 다시 그냥 똑같은 지문과 똑같은 답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합격을 못 한다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새로운 식을 계산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수식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암기일 뿐이에요. 따지고 보면 수식은 실수식인데
암기죠, 당연히. 암기인데, 그 암기를 어떻게 더 이걸 잘하느냐, 잘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제가 아까 요령을 말했잖아요. 어느 정도 그 수식을 풀어보고, 대강 이 정도로 풀 수 있는, 이렇게 푼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기억한 수식 문제와, 같은, 문제만 있고, 정답만 외운 그런 암기에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죠, 뭐, 그냥. 그건, 아무 이해도 없이 그냥, 아까 정확하게 막 그냥, 막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 정답에 보면 수식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런 답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그 정답에 풀이된 수식을 보고, 이렇게 계산하구나. 여기에는 어떤 그 수학 공식이 들어가 있는 거로구나. 그 대강 그 찾아보고 그거를 이런 공식이 사용됐구나. 그 정도의 그 노력이 있으면 그 문제를 좀 기억하기 오래 기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을 때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고 헷갈리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냥 정답하고 이 이런 수식은 몇 센치 몇 센치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똑같은 문제라도 이건 그런 문제를 봐도 이거 무슨 이게 같은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직접 그 시험지 답안지를 보면 그래서 그냥 답안지 수식만 보고 답만 외우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뭐 그렇게 막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하지 않아도 문제은행이 쓰기 때문에 기존에 그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만 열심히 있잖아요. 하면은 누구나 학교 갈 수 있고, 누구나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무슨 한 번에 학교 안 되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이제 강의를 이제 접을게요. 왜냐? 아니, 무슨, 한 번에 합격도 못할 그런 거를 가지고 무슨 나중에 되면은 뭐 잘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딱 보면 이게 어려운 공부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게 감이 와요, 감이. 그러니까 사람이랑 이거 막, 머리 싸매고 어디 절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될 내용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성실하게만 하면 이제 성실하게 그 시험 기간만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건지 이게 감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종류의 그 시험 난이도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그 뭐 전체를 아니라 아까 제가 운전면허를 예를 들었지만 요령을 알고 필기 시험을 가서 이제 요령을 알고 가서 보면 학교 갈 수 있다. 그렇다고 뭐 아예 책도 안 보고 무슨 그 운전면허 공부하듯이 운전면허 그 문제집 하나만 가지고 뭐 몇 시간 그 시험 보기 전에 하루 이틀만 공부해서 가서 합격하겠다. 안 되죠. 당연히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전기라는 게 이론들이 학문이 전기라는 과학적 학문인데 오늘 하루 공부하고 운전면허처럼 가서 문제 은행식이니까 가서 합격할 수 있다 하면 그럴 리가 없죠. 그런 건 아니고 대강 경기 용어나 단어 뭐 이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배우다 보면 같이 이제 기출 문제를 같이 풀고 이렇게 하면 누구나 이제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을 잘 이해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논술형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그 제시된 지문이 있잖아요. 뭐 2에서 뭐 3으로 바꾼다든지 3에서 4로 바꾼다든지 5에서 6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그 예시된 지문에 나왔던 그대로의 지문과 그대로의 답이 나온 거예요.
때문에 단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잘 기억하는 방법, 그 문제에 대해서 기억하는 방법은 거기에 풀이 과정에 나온 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렇게 푸는구나. 전체적으로 다 풀어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푸는구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외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그 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도 아예 모르고 외워버리면은 그 금방 잊어버리고 그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이해한 다음에 외워버리는 게 빨리 그렇게 외울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제가 말한 그 내용들만 뭐를 말하는 건지 안다면 금방 학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시험을 쳐보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은 제가 이제 만약에 이 무슨 가서 60문항 중에 60점이죠. 60문항 중에 60점인데 만약에 떨어졌다. 첫 번째 딱 시험 보러 갔었는데 이제 필기를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 있잖아요. 이거 뭐 강의를 더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 아니 무슨 그 도움이 될 리가 없어요. 이거 뭐 이걸 남겨둬 봐야 그 뭐야 저 전기 기능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거 뭐 들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처럼 공부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하고 할 수 있어야 그게 뭐라도 하나라도 건질 게 있고 배울 게 있는 거지. 들을 만한 거지. 가서 무슨 뭐 떨어졌는데 무슨 60점도 못 맞을 그런 걸로 무슨 뒤에 사람들이 그 도움이 되겠어요. 100점 맞은 것도 아니고 100점이면 100점 맞아야 합격이라면요. 아이고 막 이거 진짜 막 깊숙이 파갖고 막 하겠는데 뭐 100점에 60점이잖아요. 60점. 60점이 뭐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수미양 60점이 옛날 방식으로 보면 수미 양 같아 양. 내가 보니까 양 같아요 양. 수미 양이고 70점이 미잖아요. 그리고 학점으로 따지면은 뭐 90점이 A라 그러면 80점은 B, 뭐 70점은 C. 그러면 60점 뭐예요 이거? D? 이거 완전히 가락을 완전히 대학교로 보면은 이제 학점 D, F잖아. F는 그 과목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D만 맞으면 돼, D. 그러니까 A, B, C, A 학점, B 학점도 아니고 C 학점도 아니고 D 학점이네. D 학점. D 학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D 학점.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죠. D 학점 절대 평가가 좋은 게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막 깊게 공부해야 그네 뭐 그거는 100점이 90점이 합격일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90점이 아니까 내가 실수했으니까 한 문제라도 실수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60점이니까 패스할 것은 패스하고 공부해야 될 거는 공부하고 확실히 이제 이 부분에서는 내가 확실히 암기할 수 있다. 요 식은 내가 뭐 요 식에 나온 문제는 내가 잊어먹지 않고 암기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그리고 저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에 그 필기를 한 번에 가서 합격 못 한다. 그러면 이제 강의는 만약 강의가 없으면은 그때는 이 사람은 시험 보러 가서 필기가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강의가 없는 거예요. 강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남겨놔 봐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니, 행설, 수설, 뭐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기에 대한 그 나중에 배우는 사람들 아무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기지 않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뭐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7강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